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타민 C입니다. 네, 반가워요. 네, 이제 그 계약을 한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계약을 했다가 또 다시 바로 본방학으로 이제 접어든 학생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뭐 이렇게 수능을 좀 준비하기 위해서 좀 재수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드디어 네, EBS 수능 특강 연계 교재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이렇게 구매를 하셔서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비타민 C가 오늘은 그 수능 특강 그 영어 중에서도 네, 좀 그 문법 부분 있잖아요. 8강에 네, 보시다시피 어법 정확성 파악에 대해서 조금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교재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갖고 계실 거니까 오늘은 제가 좀 그 중에서 1강을 조금 가지고 이제 문법성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가 되도록 항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1강 아마 우리 학생들이 좀 많이 그 지금 풀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첫 번째 54페이지에 있어요. 여러분 교재 54페이지를 펴시면 8강의 어법 정확성 파악 1강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 한번 보실까요? It is also a mistake. 자, 그것은 또한 한 가지의 실수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여기서의 it는 뭐다? 그렇죠. 가주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우리가 진주어가 어디 있을까요? 네, 그렇죠. 여기 to 더하기 동사원형, 투부정사 이하가 우리가 진주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이런 구문 같은 거 여러분이 해석을 하실 때 조금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사실 주어랑 그 동사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찾지를 못해서 항상 좀 헤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게 어렵다기보다는 이건 이제 문법성이라서 조금 덜하기는 한데요. 뭐 주어가 이쪽에 있는데 그 동사가 한 5줄 밑에 있다.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은 주어를 찾으신 다음에 동사를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좀 찾아주시면 아무래도 주어 동사를 일단 찾아놓으면은 좀 우리가 해석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뭐가 또한 실수인가를 봤더니 자, 진주어를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자, to assume 이라는 이제 구문이 보이실 거예요. 자, 가정하다, 추측하다라는 그런 구문인데, 자, 뒤에 봤더니 A가 보이고요. that과 what.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돼 있죠. 네. 자, 그래서 어떤 거를 추정하는 게 또한 실수냐면은, every child. 자, 모든 아이들이, 그쵸? 자, 여기 콤마가 돼 있는 것은 이제 부연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either A or B 라고 한다면 A나 B 둘 중에 하나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앞에 보이시나요? 여기 every라는 네, 그런 형용사가 왔어요, 지금. 그래서 아까 제가 주어랑 동사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단수 동사, 그쵸? 자, is가 보이실 거예요. 자, 앞에 every나 either에 같이 걸리기 때문에 R이 아니라 is를 쓴다는 거. 이게 이런 문제가 종종 이제 번역 문제에도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좀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자, 소년이 됐던 소녀가 됐던 그 아이들이 is going to, be going to 동사원형 그러면 뭐뭐를 할 것이다 라는 미래 시제잖아요. 자, 하게 될 것이라는 걸 가정하는 게 또한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를 하냐 봤더니 자, 또 to have 해서 동사 원형이 왔죠? have the same pattern. 그래서 같은 패턴을 가지는 거래요. 자, 그런데 어떤 패턴이라고 할 수 있냐면 of friends. 그러니까 같은 패턴의 친구를 사귀게 되는 것. 그쵸? 자, as you do 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as는 뭐뭐처럼의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의 you는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렇죠. 부모님을 아마 얘기를 한다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조금 자연스럽게 해석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를 우리가 대동사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런 대동사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서 나온 문장을 갖다가 받는다고 그 동사를 받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문법성 문제에 요런 애들에다가 이렇게 줄을 쳐놓고서는 그죠?
옳은지 맞는지 확인하세요 라는 그런 문장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 문장 안에서는 앞에서 어떤 동사를 받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이 have라는 일반 동사를 우리가 받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do가 맞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do가 아니라 뭐 is라던가 are라던가 아니면은 뭐 did라던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 자, 당신들이 하는 것처럼 가지는 것처럼 부모님들이 가지시는 것처럼 같은 패턴의 그러한 친구를 자 남자애가 됐던 여자애들이 됐던 사귀게 될 거라고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가정하는 것은 또한 실수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문장에서. 자 그러면은 여기서 A에서 that이 답이 될 수 있을까요? what이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정답 다 알고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일단 우리가 that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왜 그러냐? 우리가 that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예전에 물론 제가 출연하진 않고 이제 이렇게 그 보시기 편하게끔 이제 that 회원법에 대해서 올려놓은 강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를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여기에 that 같은 경우는 이 assume이라는 동사에 그쵸? 목적어 역할을 담당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what은 왜 안 되냐? 우리가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요. 저는 what을 양다리라고 그렇게 불러요. 왜 양다리냐? 자, what 같은 경우는 얘가 만약에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앞에서도 뭔가 빠진 성분을 받아야 되고요. 이 what 밑에 있는 문장에서도 뭔가 빠진 성분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 왜 그럴까요? what은 뭐다? 그렇죠. 우리가 what을 이게 실제로 제가 가르쳤던 고등학교에서 내신 문제로 출제가 됐던 부분이 있는데요. what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약에 세 단어로 바꾸면 뭘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선행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물론 선행사는 좀 바뀔 수 있어요. 자, the thing 대신나 which 혹은 선행사가 만약에 복수 형태면은 the things 대신나 which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은 자, 어떨 때 쓰인다? 그렇죠. 이 안에 이미 선행사가 들어가 있고 또한 뒤에 관계대명사까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빠진 성분을 받아줘야 되고 뒤에서도 빠진 성분을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what을 양다리 관계대명사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네, 뭐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 게 편하니까 여러분께서 만약에 들으실 때 그게 불편하시면 좀 바꾸셔도 돼요. 네, 그런데 왜 여기서는 그러면 that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what은 앞에서도 빠진 성분을 받아야 되고 뒤에서도 빠진 성분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에서는 일단은 assume이라는 동사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거는 맞아요. 자, 그렇지만 이 what 뒤에 있는 문장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every child부터 as you do까지가 지금 뒤에 오는 문장인데요. 이 뒤에 오는 문장에서 지금 빠지는 성분이 있다 없다? 그렇죠. 여기서는 빠지는 성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that이라는 접속사를 써줘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어떨 때 what을 쓰느냐?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자, 여기다가 잠깐 좀 예문을 하나 써볼게요. I want the thing 이라는 문장이 있고요. 좀만 지우겠습니다. 네, he gave 네, 잘 보이실까요? 자, he gave the thing 이라는 문장이 두 개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때 앞에 있는 the thing이라는 그죠? 목적어와 뒤에 자, 빠졌네요. He gave me the thing 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간접 목적어. 그래서 gave me 다음에 the thing이라는 직접 목적어가 서로 어떻다? 그렇죠. 서로 동일한 대상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관계대명사 제 예전 강의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때 얘를 어떻게 한다? 생략을 해준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다 그랬죠? 영어는 경제성의 원리를 따지는
될 수 있으면 줄이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줄여서 한 문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막 샘솟는 거죠. 그래서 the thing을 없애주고요. 얘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사람 더하기 사물인지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사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which도 되고 물론 thing도 되겠지만 그쵸?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원래 동일한 대상이었는데 생략되지 않는 나머지 하나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선행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선행사랑 관계대명사는 서로 어떤 관계다? 배포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앞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I want the thing which he gave me.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the thing이라는 선행사와 which라는 관계대명사를 줄여서 뭘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what이라는 그렇죠. 관계대명사, 양다리 관계대명사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서처럼 앞에서도 어떤 목적어라던가 빠진 부선성분을 받고 뒤에서도 뭔가 주어라던가 목적어 같은 빠진 부선성분을 양쪽에서 받아야 될 때 우리가 관계대명사 what을 써야 된다는 건데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자, 앞에는 빠진 성분이 있다고 쳐도 뒤에서는 빠진 성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접속사 that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어때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자, 그리고 중량을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some prefer to 했는데요. 자, 여기서 some이라는 것은 some children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몇몇 아이들이 prefer to 하면은 뭐뭐를 선호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쓰였고요. 그쵸? 여기서는 to 더하기 동사 원형으로 쓰였죠? 자, prefer 같은 경우는 뒤에 뭐 ing를 목적으로 취하기도 하는 동사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자, 선호한다는 건 뭘까요? 어떤 거나 어떤 물건이나 어떤 행동을 좀 더 좋아한다는 의미겠죠? 그죠? like better 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뭐를 더 선호하냐면은요, 중요하게 된 부분입니다. 자, 가지는 걸 더 좋아한대요. or 아니면 simply 그냥 단순히 자, 몇 년 전부터 이 end with라는 구문이 상당히 지금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end with는 결국 뭐뭐 하게 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end with 다음에 뒤에 이제 명사나 ing가 오던지 아니면은 단순히 end up 다음에 ing가 오던지 해서 많이 쓰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 꼭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왜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능에 나오는 어떤 그러한 단어라던가 구문은요, 약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랑 조금 다른 뜻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토플이나 아니면 뭐 예전에 GRE 같은 걸 좀 공부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조금 그런 어떤 구문에서 보게 되면은 좀 일반적으로, 왜냐면 그게 어떤 논문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흔하게 쓰이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좀 나오는 부분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면 단순히 그냥 결국 뭐뭐 하게 되는데, 자, 결국 뭐가 되냐? 여기서 이제 전치사 with의 목적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larger, 자, 비교급이었어요. 더 큰 그룹의, 자, group of friends, 더 큰 그룹의, 자, 친구가 결국은 된대요. 자, 그런데, 자, 어떤 친구냐면, with no one person, 그 어떤 누구도, 자, no가 붙었으니까 부정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그 어떤 누구라는 거는 그 친구가 되는 아이를 얘기를 하는 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고르래요. B번에. stands가 와야 되는지 standing이 와야 되는지 고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아시죠? stand out 그러면은 자, 뛰어나다 아니면은 돋보이다 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어요. 왜 그럴까요? 자, 이렇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자, 이렇게 막 여러 명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사이에서 어떤 사람이 불뚝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떻게 될까요? 돋보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stand out 이라고 하면 뛰어나다, 돋보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out 여기서의 as는 역시 뭐뭐로서로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자, as a special friend니까 한 명의 특별한 친구로서 두드러지지 않은 채로 그 어떤 누구도 자, 두드러지지 않은 채로 그냥 더 큰 그룹의 친구가 결국은 자,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stands가 돼야 될까요? standing이 돼야 될까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with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분사구문으로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요거는 조금 제가 요거 지우고 나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좀 전에 강의에 이어서 제가 여기 이 부분을 좀 다 지우고 다시 이제 이어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예전에 혹시 올렸던 그 강의 중에서 형용사랑 부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올렸던 강의가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많은 분들이 분사가요,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가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 스탠딩처럼 동사에서 파생이 됐기 때문에 동사처럼 쓰일 것이다 라고 많이 추측을 하시지만 사실은 분사 자체는 뭐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혹시 기억나세요? 네, 분사는 형용사의 쓰임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형용사의 두 가지 쓰임이 뭐가 있다고요? 기억나실까요? 네, 첫 번째 한정적 용법과 두 번째 서술적 용법 이렇게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사를 꾸며주거나 보호 역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예문에서 한번 보시면 지금 with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예, 이 end of with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여기 with 하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no one person이 되겠죠. 그쵸? 네, 그 다음에 자 분사가 와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분사는 크게 과거 분사랑 현재 분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그 어떤 누구도 as a special friend 특별한 친구로서 돋보이지 않은 채로 뛰어나지 않은 채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과거 분사랑 현재 분사가 있을 때, 자, 능동의 관계일 때는 현재 분사, ing, 그쵸? 수동의 관계일 때는 pp형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 자체, 이 학생 자체가, 아이 자체가 자기가 특별한 친구로 눈에 띄기를 바라지 않는 거기 때문에 능동적인 그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스탠딩을 갖다가 답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몇 가지 이렇게 with 더하기 목적어 다음에 분사 구문을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보면은요. 이런 게 있겠죠? I, 그죠? was, 뭐가 있을까요? running, 그죠? with by the 뭐라고 해볼까요? with by the walking,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beside me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내가 달리고 있었는데 자, 여기 with 보이시죠? 자, 나의 강아지가 자, walking beside me 했으니까 내 옆에서 자, 걷도록 하면서 내가 달리고 있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목적어 my dog과 자, 현재 분사 walking의 관계는 서로 어떤 관계다? 강아지는 네 다리가 있잖아요. 네 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걸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걷다라는 주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동 관계라고 보기 때문에 이때는 현재 분사 walking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또한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He was listening to music with his eyes closed 라고 했을 때 자, 그는 음악을 듣고 있는 중이었는데 역시 보이시죠? with라는 전치사 보이실 거고 자, his eyes 그의 눈이 자, 그러면 눈은 물론 우리 신체의 일부긴 하지만 자, 여기서 이제 약간 조금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눈 같은 경우는 closed 해서 pp형을 씁니다. 그래서 눈이 감긴 채로 음악을 듣고 있었다 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쵸?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his hair blowing 이라고 했을 때 자, 머리카락이 발을 막 날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에서도 eyes, 눈은 신체 부위니까 자기가 스스로 감는 게 아니니까 감기는 거니까 close를 썼잖아요. 그러면은
머리카락도 신체 부위니까 수동의 의미로 봐가지고 블로잉이 되면 안 되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블로잉이 맞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약간 with 더하기 목적어 더하기 분사 구문도요. 어떨 때는 PP형을 썼다가 어떨 때는 이렇게 좀 현재 분사를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참고로 하셔가지고 잘 좀 이렇게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많은 도움이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제 세 번째 구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이제 그 1강의 세 번째 구문 한번 보실 텐데요. These children, 자, 이런 아이들이, 자, 이런 구문 해석할 때 또 끊어읽기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통 영어가 70분이 시간이 주어지는데, 사실 70분 동안 다, 푸는 것보다는 조금 빨리 풀어야 우리가, 네, 그쵸? 조금 그 리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 문제당 뭐 2분 정도로 풀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제 경험상 보통은 내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한 문제당 한 1분 20초 정도가 저는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보통은 사람들이 지문을 읽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를 읽었다가 다시 지문으로 가게 된대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시간적인 낭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지문을 꼼꼼하게 읽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좋다고 보고요,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조금 제가 이거는 좀 사족일 수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사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요즘에 워낙에 조금 불순이고 공부가 힘들어서 물론 입시생활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 뭐 스킬을 가르쳐 주세요. 빨리 할 수 있는 요령, 어떤 조금 그 팁, 꿀팁 이런 거를 자꾸 가르쳐 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요즘에 그리고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무슨 10분 만에 뭐 문법 끝내기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유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제가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분들이 10분 만에 그렇게 문법적인 요소를 딱딱딱 찾게 될 때까지는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내공이 쌓여서 그렇게 됐겠어요. 네, 근데 그런 분들 강의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내공이 쌓일 때까지 시간이 걸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분들 강의를 갖다가 20분, 30분을 본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의 실력이 여러분의 실력으로 그대로 넘어가진 않습니다. 전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5등급, 6등급을 정말 2등급까지 올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말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공부는 왕도가 없고요, 여러분. 일단은 차근차근히 조금 시간이 걸려서 내가 답답한 부분이 없잖아 있더라도 먼저 내가 파악을 해보고 구문 같은 거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에 팁으로 가는 거지 너무 요령 팁 위주로 가는 공부는 솔직히 저는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너무 사족이어서 제가 죄송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셨을 때 자, 이러한 아이들이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 구문이겠죠? 자, will 조동사 왔고요. 자, 부사니까 조동사 뒤에 왔겠죠? 자, 자주 have passions 그랬는데 그렇죠. 열정을 가진대요. and 그리고 여기 interest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흥미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자나 그런 뜻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have라는 동사가 또 있고 passion이라는 것이 자 목적어로 쓰였고요. 다시 자 interest도 have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쓰였겠죠.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이 자주 열정과 흥미를 갖는데 자 그러한 열정과 흥미는 여기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이 뒤 문장에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볼 수 있겠죠? 앞에 얘네들은 선행사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they는 누구를 받는 걸까요? 그렇죠. need children을 받는 거겠죠. 자, 이러한 아이들이 can follow. 자, 여기서 이거대로 해석하면 따라가다의 뜻이지만 뒤에 구문을 한번 문맥상에 살펴보면은 intently 이게 굉장히 열정적으로 at home 집에서 자기가 추구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조금 자연스럽겠죠? 자, 그렇게 열정적으로 집에서 추구할 수 있는 어떤 뭐 열정이나 아니면은 열심으로 추구할 수 있는 열정이나 아니면 흥미 같은 거를 가질 수가 있게 될 거고 and 그리고 여기서 지금 주어가 앞에서 본문의 주어가 the children이었죠? these children이었죠? 그리고 will open 이하가 동사로 한 번 걸리고요.
자, and 뒤에 다시 May야가 이 these children이라는 주어를 받는 동사 구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아마도 뭐일지도 모른대요. find. 자, find 오형식 동사 아시죠? 얘가 동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the general play of the playground까지가 목적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목적격 보호가 되어야 되겠죠. 그쵸? 자, find는 오형식 동사로서 자, 목적어가 있고요. 목적격 보호가 있는데 주로 어떤 거를 목적격 보호로 쓰나요? 맞습니다. 형용사를 우리가 목적격 보호로 쓰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운동장에서 하는 놀이를 자, find가 찾다라는 뜻도 있지만 알아내다의 뜻도 있죠. 그래서 지루하다고 알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형용사 the를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이것도 제가 예전에 올린 강의 중에서 형용사랑 부사 구분하는 법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네, 어때요? 좀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 비타민C가 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문법 강의를 주로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여러분에게 될 수 있으면 도움 많이 되는 그런 강의를 가지고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우리 즐겁게 수능 공부 한번 해봐요. 네, 물론 공부가 재밌을 순 없지만 그러나 즐기는 자를 이길 순 없다고 하잖아요. 네, 다음 시간에 다시 좋은 강의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비타민C였습니다. 안녕.